하얏트를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의 아지트인 레이오버 호스텔로 향한다. 필리핀을 여러 번 와봤으나 필리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좀 더 필리핀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일단 필리핀 역사의 현장과 그곳에 담긴 의미를 간단히 이해하려고 오늘은 숙소에 체크인 하자마자 짐을 던져놓고 밖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 보았다. 오늘은 도보를 상당히 많이 할 것 같다. 첫 번째 목적지는 리잘 공원이다. 거리가 있어 지프니를 2번 갈아타고 이동하였다. 이 지프니는 1940년대 후반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남기고 간 군용 지프니를 개조해서 만들었다. 당시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것을 개조하여 어떤 그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했던 필리핀의 어떤 창의성과 회복력을 나타나는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외관에는 개성과 신앙을 표현한 그림과 또 가족 이름 등등이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요금을 낼 때 같이 타고 가는 승객들에게 돈을 건네 운전자까지 전달한 후 잔돈도 받고 하는 필리핀의 어떤 공동체 그 문화를 살짝 맛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현재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이 지프니 도입을 한다고 한다. 리잘 공원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필리핀 민족의 심장이자 독립의 성지라고 한다. 대략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333년 동안 받았는데 호세 리잘이라는 인물이 이 스페인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행동을 하다가 처형된 장소로 이곳에 그것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필리핀 독립의 성지라고 한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 기념비이다. 호세 리잘이라는 인물이 스페인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싸우다가 처형되면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필리핀인에게 호세 리잘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 그의 이름은 라프라프이다. 앞에서 보았던 전신 동상이 그이다. 그는 필리핀 최초로 외세에 맞서 싸운 항쟁 영웅이다. 스페인의 탐험가인 마젤란이 무조건적인 개종과 복종을 요구하며 라프라프와 전투를 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마젤란이 패배하여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리잘 공원은 필리핀의 최초로 외세에 맞서 싸운 항쟁 영웅인 라프라프와 또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어떤 기폭제가 된 호세 리잘을 기념하는 아주 상징성이 높은 필리핀인에게는 아주 독립의 성지라고 한다. 두 번째 목적지는 마닐라 대성당과
산 아구스틴 성당이다. 지금 이 장소는 인트라무로스라는 지역이다. 이 뜻은 성벽 안쪽이라는 뜻이다. 필리핀의 카톨릭 신자 비중은 무려 80%에 가깝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필리핀은 세계 3위의 카톨릭 신자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당의 비중이 중요도가 상당히 크다. 그 중에서도 이 산 아구스틴 성당이 상당한 중요도가 있는데, 이 성당이 2차 대전 당시 마닐라 대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물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신앙,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성당 건립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1950년대에 현재 이 자리에 산 아구스틴 성당이 새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쟁 극복 의지와 이들의 그 정신적인 그 중심인 신앙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라고 한다. 지금 보이는 성당은 마닐라 대성당이다. 이 성당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한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7번 파괴됐으나 현재 이 건물이 8번째 지어진 성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필리핀 카톨릭 최고 본산인 마닐라 대교구가 이곳에 있고 수많은 성당 중에 수석 성당으로 자리를 하며 필리핀 신앙의 중심과 기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당이라고 한다. 이제 이곳은 세 번째 목적지인 산티아고 요새이다. 입장료는 75페소이다. 매표구 앞에 한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산티아고 요소는 필리핀인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역사의 아이러니가 혼동되어 있는 장소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것이 요새인데, 이 요새는 필리핀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필리핀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지배하는 창의 역할도 했다는 그런 장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장소라고 한다. 지배를 당한 치욕의 역사와 또한 승리를 거머쥔 승리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아주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 일단 이곳의 위치는 인트라무로스, 즉 이 성벽 안쪽에서 최북단에 위치하며 파시그강 입구에 위치한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세 방어의 최전방 방어선이며 도시의 강문이었다고 한다. 원래는 필리핀 원주민들이 대나무로 이 요새를 구축했던 장소인데, 스페인이 점령한 뒤에 석조 요새로 탈바꿈을 시켰고 거꾸로 침략자들이 상주하며 그러니까 해적이랄지 다른 외세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진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스페인의 점령지가 되었다가 다시 미국이 식민 지배할 때 미국이 요새였으며, 특히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최고 군사 요충지로서 이곳을 활용했으며, 또한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현지를 보호하는 방어진의 요새였으나 침략자들이 침략을 하여 먼저 스페인이, 그 다음에 미국이 이곳을 중요한 주둔지로 삼았고, 또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주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들이 잔인하게 현지인들을 학살하며 고문하며 유지했던 중요한 장소라고 한다. 또한 이 산티아고 요새는 필리핀 독립의 상징이라고 한다. 리잘 공원에서 처형되어진 호세 리잘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다가 리잘 공원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호세 리잘의 죽음으로 인해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필리핀인에게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제 볼 장소는 지하인데, 이곳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현지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한 현장이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필리핀은 1565년에서 1898년까지 333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하여 파리 조약이 맺어지고 1898년에서 1946년까지 48년 동안 미국 통치하에 있었다. 그리고 1942년에서 1945년까지 3년 정도 일본 점령하에 있었다. 스페인은 식민 지배 당시 필리핀의 종교를 전파하였고, 미국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인들이 영어가 보편화된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필리핀인과 미국인 포로를 학살하고 고문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독립기념일을 6월 12일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날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오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또 이 시간대면 날이 저물 것 같다 지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산티아고 요새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야시장이 검색되어 한번 와보았다. 이곳은 투투반이라는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바로 이 근처가 디비소리아, 마닐라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 위치한 장소이기도 하다. 한 5시간가량 줄곧 걸어 다녀서 이곳 야시장에 와서 맥주와 괜찮은 먹거리를 하나 골라볼까 했는데 의외로 먹는 부스들은 적고 온갖 생활 잡화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바로 디비소리아 시장에 가서 망고와 또 온 김에 이쪽이 도매시장이다 보니 아보카도도 구입을 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좀 시장을 둘러보는 와중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는지 소방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데 그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 아무튼 오늘 구경 잘 하고 또한 필요한 아보카도도 사서 숙소로 귀가한다.